1951년 미국 플로리다주 한 마을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 67세 메리 리저 부인이 갑자기 한 줌의 재로 발견된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재로 발견됐다고? 누가 불을 질렀나? 거구였던 그녀는 단 4kg의 재를 남기며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이보다 더 미스터리한 것은 오로지 그녀만 불에 탔으며 집안 가구나 주변에선 화재의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수많은 의문점만 남긴 채 미제 사건으로 남았는데,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몸에 불이 붙어 사라진 그녀를 재의 여인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자연발화라 하는데, 자연발화는 물질이 외부 요인 없이 스스로 온도가 올라가 발화점을 넘어 연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인체 자연발화는 뚜렷한 외부 발화 원인 없이 인체가 불에 타는 현상을 일컫는데, 그럴 수가 있나? 1964년 영국. 평소 거동이 불편해 앉아서 생활했던 헬렌 코너의 부인. 어느 날 그녀의 심부름 때문에 손녀는 잠시 집을 비웠고, 돌아온 손녀가 목격한 끔찍한 광경. 할머니의 방 안은 불길에 휩싸여 연기로 가득했는데, 불에 타고 있었던 건 바로 손녀의 할머니, 헬렌 코너의 부인이었다. 소방관들은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녀는 2다리만 남긴 채 모두 타버려 재가 되었고, 잿가루 속에는 그녀가 손목에 차고 있던 팔찌만 남았을 뿐. 집안 어디에서도 화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더욱 신기한 점은 부인 근처에 있던 TV만 녹았을 뿐 옆에 있던 인형은 전혀 타지 않았다는 것. 또 하나의 미스터리한 점은 바로 시간. 보통 인체가 연소되려면 약 2시간이 소요된다는데, 그러나 헬렌 코네이 부인은 단 6분 만에 재가 되었다. 6분이요? 6분 만에 사람이 제가 된다. 6분은 진짜 그냥 순식간에 녹아내렸다는 얘긴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지금? 맞아요. 원래는 2~3시간이 걸리는데 인체가 연소가 되는데. 어떻게 6분 만에 사람의 몸이 재가 될 수 있었을까? 여기서 끝이 아니다. 1974년 미국 조지아주에는 인체 자연 발화를 겪고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됐는데 다시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어요. 불사조의 사나이, 그의 이름은 잭 엔젤이었다. 여행을 다니던 중 차 안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 깬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는데, 바로 자신의 손과 팔뚝이 새까맣게 타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는 동안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고, 정밀검진을 하던 의사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는데, 바로 화상의 원인은 몸의 내부에서 시작된 불길 때문이라는 것. 결국 잭 엔젤은 불에 탄 오른팔을 절단해야만 했고, 이 사건은 인체 자연 발화의 최초 공식 의학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1985년 미국, 또 하나의 인체 자연 발화 사건. 프랭크와 그의 친구 피터는 낚시 여행을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프랭크의 몸에서 순식간에 불이 나기 시작했다. 불이 붙는 상황을 목격한 친구는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재빨리 불을 껐지만 그 어디에서도 화재의 원인을 찾지 못했다. 두 사람이 겪은 이 미스터리한 현상은 무엇이었을까? 자, 6분 만에 사람이 재가 되고 일단 공식 의학 기록에도 남아있고 목격자도 있습니다. 자, 인체 자연 발화의 원인을 좀 더 추측해 볼 수는 없을까요?
인체 자연 발화를 설명하는 여러 가설이 가능한데요. 제가 생각해 보고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한 가설은 심지 효과. 심지 효과요. 심지에다가 불을 붙이잖아요. 그치. 코 가운데 있는. 맞습니다. 사람의 몸이 심지가 되었다는 그런 뜻인가요? 사람의 몸을 양초로 비유를 해보시고요. 우리가 양초에 불을 붙이려면 심지가 없이 양초 덩어리만 있을 때는 우리가 불을 붙일 수 없어요. 안 붙잖아. 네. 그런 것처럼 사람 몸이 이제 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외부의 무언가, 옷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천이라든가 그런 것에 연결이 되고 사람 몸의 체지방이 계속 탈 수 있는 물질을 제공하면 그럼 점점 그래서 불길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불이 계속 이어질 수는 있겠죠. 야, 그러면 뭐 옷의 재질이 약간 불에 잘 붙는 그렇죠. 그런 재질이라든지. 그나마 과학자의 눈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약간이라도 있는 것은 저는 심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역시 모든 사건이 다 심지 효과로 설명된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네. 만약에 누가 이와 비슷한 신비한 현상을 일부러 일으키려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심지 효과 이것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과거에 실제로 심지를 붙여가지고 사용하던 뭐 호롱불 같은 그런 등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 기름을 넣죠. 맞아요. 예전에 석유가 없을 때 무슨 기름 넣었겠습니까? 보통 무슨 뭐 고래 기름, 네. 물개 기름 이런 동물성 기름을 짜가지고 거기에 넣어가지고 네. 심지를 넣어서 붙였거든요. 네. 사람 몸속에도 사실 지방질 같은 성분들이 있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심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무언만 갖추어진다고 한다면 이론적으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현상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어허.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몸이 심지가 된다고 해도 어쨌든 스스로 탈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소개해드릴 가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 네. 뭐죠? 인입니다. 아, 사실 생물의 몸에서 네. 인이란 대단히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럼요. 네. 왜 중요하죠? 왜 중요하죠? 생물의 몸에서 인이? 중요하다고 왜 그러던데. 중요하다고 선생님께서. 왜 중요하냐? 우리가 뭘 음식을 먹어가지고 몸을 움직이는 것 같은 이런 활동을 하잖아요. 결국에 몸에서 사용될 때는 마지막 순간에 그것이 아데노신 2인산이라는 성분으로 바뀌는 화학 반응을 하면서 네. 사람 몸이 움직입니다. 그 물질이 항상 사람 몸속에서 연료처럼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온몸에서 언제나 계속 지금도 말도 안 되는 거 같지 않습니까? 이거 죽이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기한 겁니다. 이거 진짜로 그 정도로 모든 생물의 몸속에서 이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고 항상 여러 가지 형태로 몸속에서 자꾸 바뀌면서 활용이 돼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불이 잘 안 붙는 형태의 물질로 몸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갖고는 뭐 불이 저절로 난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다른 인화합물로 뭔가 바뀐다면 아마 거기서 불이 붙는 어떤 그런 촉발점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자, 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두 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인이 많다는 것과 네. 인이 화합물의 형태로 많다는 것을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차이가 뭐죠? 물은 불이 안 붙잖아요. 불을 끄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의 분자식은 H2O인데 H2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산소와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수소가 많다는 것과 물이 많다는 건 완전히 다른 성질이잖아요. 네. 우리 몸에 인은 많아요. 그런데 인이 그 쉽게 공기와 반응해서 불로 번질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마치 수소가 물로 존재하듯이 그렇구나. 인이 화합물로 존재하는 그 이유로 인은 아니에요. 물처럼 존재하고 있다. 예. 체내에는. 아니요, 사실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렇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 없죠. 뭐죠? 대안은 있어요. 대안. 인이 아니지만 네. 여러분
제가요? 사람 몸속에서 갑자기 뭔가 배출하는 가스 네. 이런 거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없으십니까? 방귀. 방귀 뭐 성분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메탄가스. 메탄. 메테인 뭐 이런 거 들어보신지 알아요? 네네네네. 메테인 대표적으로 우리가 연료로 많이 활용하는 물질입니다. 우리 도시가스 LNG, 응. 천연가스, 버스 운영 주성분이 메테인이에요. 맞아요. 그게 사람 몸속에서 소화 과정에서 저절로 어느 정도씩 조금씩 생기거든요. 맞아. 실제로 제가 영상에서 너튜브에서 어떤 방귀 끼는데 불을 이렇게 했는데 진짜 붙었어요? 불이 확 퍼지는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뭐 소화기관이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이상이 생긴 사람이 있었다면 거기에 뭔가 불이 붙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훨씬 쉽게 불이 붙겠죠. 근데 실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요즘 상상만으로는. 일본에서 수술 중에 레이저를 이용해가지고 수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를 끼는 바람에 불이 갑자기 붙어가지고 화상 입는 바람에 낭패를 본 적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있고요. 방귀 함부로 못 끼겠네요. 발화점이 될 수 있다. 불이 잘 붙는 물질이거든요. 굉장히. 또 인하니까 또 생각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또 백린이라는 게 있어요. 백리는 예. 뭐지? 그러니까 백이라는 게 하얀 백자, 흰 네. 백자, 하얀색 인이라는 거죠. 이 백린은 발화점이 매우 낮아요. 요즘 미국 쪽, 북미 쪽이 온도가 막 50도 넘게 가까이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의 온도에서 자연 발화가 가능할 정도로 백린은 발화점이 아주 낮아요. 그리고 매우 위험한 물질이거든요. 전쟁에서도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 백린탄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사용할 시에도 이제 금지돼서 사용하지 않는 걸로. 전쟁을 할 시에도 금지되는 거면 정말 위험한 물질이잖아요. 근데 이게 백린탄으로 한번 불이 붙으면 웬만히 물을 끼얹어도 안 꺼집니다. 꺼지지가 않아요. 물에도 안 꺼져. 만약에 사람이 그 피해를 입고 있으면 그거를 보고 있는 심정이 어떻겠어요? 네. 정말 끔찍하죠. 물을 부어도 불이 안 꺼지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위험한 물질이니까 일반인들이 갖고 있다라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성냥의 끝에 있잖아요. 거기에 백린 성분을 예전에는 많이 썼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너무 위험한 걸 썼나라고 하지만 그게 이유가 뭐냐면 약간의 마찰만으로 불을 붙일 수 있기 때문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오래전에는 그 백린으로 만든 성냥을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다가 뭐 걸어가거나 할 때 약간의 마찰만으로도 불이 붙기도 해요. 위험했겠다. 옛날에 사용하던 딱성냥이라고 그러죠. 그 그냥 아무렇게나 긁어도 이렇게 불이 나는 그런 딱성냥 같은 경우에 오래전에 쓰였던 게 네. 실례지만 연세가 없어. 아니 난 딱새우도 아니고 딱 영화 같은 거 보면 영화 같은 데 구두에 보면은 그냥 이렇게 나온 네. 칙하고. 구두가 서부 영화 같은. 서부 영화 서부 영화에 그 신발에다가 딱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죠. 맞아요. 본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이제 백린 성분인 거죠. 더 이상은 사용되지는 않아요. 어떻게 그래서 제가 설명해드릴 가설이 하나 더 있는데 네. 정전기입니다. 정전기요? 정전기는 지금 우리가 겨울에도 굉장히 많이 니트 일어나고 소재나 그냥 머리카락 막 싹 서고 근데 이게 정전기로 불이 난다라는 게 좀 그렇죠.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진작에 제 몸에도 불 붙었어야 돼요. 저 정전기 워낙 많이 켰어요. 맞아. 진짜. 그리고 유독 정전기가 많이 겨울 되면.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유독 많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피부가 진짜요? 건조한다든지 이게 겨울철 건조한 날에는 10만 명 중에 한 명꼴로 순식간에 3만 볼트 정도의 정전기가 일어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뭐 전류 말씀하셔서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220V 코드만 돼도 손에 물이 묻은 채로 이걸 만지면 위험하지. 위험하고 감전될 수 있다. 근데 3만 볼트라고 들으면 일단 되게 무섭거든요. 야, 그 정도 되면은 이거는 진짜 물기라도 좀 있으면 큰일 나겠다. 아니 근데 정전기는 솔직히 뭐 2인 뭐 100릿 이거는 우리랑 너무 먼 얘기잖아요, 사실. 근데 정전기는 진짜 생활 속에 있고 겨울철에 누구나 겪는 부분이기 맞아요. 때문에 이게 실제로 원인이라고 한다면 좀 더 무섭게 느껴질 무서운데? 것 같거든요. 저는 가능성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어떤 뭐 몸에 기름 같은 게 발려져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그런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그런 기체 같은 게 몸 주위에 있었다거나 한다 그러면 거기에 불을 당겨줄 수 있는 그런 점화원으로서 정전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우습게 볼 수 있는데 이 네. 인화성 물질을 많이 다루는 공장이나 뭐 이런 곳에서는 정전기 예방하기 위해서 옷차림이라든가 정전기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 같은 거 만드느냐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셀프 주유소 같은 데 가면 네. 정전기 패드 있잖아요. 맞아요. 이 동그란 거. 그게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왠지 이것도 막 기계고 이러니까 좀 무서워서 꼭 이거 하거든요. 의지가 돼요. 네, 맞아요.
약간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오늘 했던 이야기 중에서 하나의 어떤 핵심만 짚는다라고 하면 전 유증기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정전기는 유증기에 불을 붙일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일 뿐이고 네. 유증기가 많이 있는 것이 굉장히 큰 화재의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 그런 물질을 다루는 공장 같은 데서 화재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의심하는 게 유증기고요. 의외로 생활에서도 만날 수 있는 곳들이 없지 않아요. 요즘 집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페인트 칠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꽤 요즘 계시지 많이 하세요. 않습니까? 셀프 인테리어 많이 하시니까. 페인트 성분이나 페인트에다가 섞는 희석제 같은 것들 근데 그것을 만약에 사용을 하다가 거기서 나온 유증기가 방 안에 가득 찬다면 정전기가 됐든 딴 전기 스파크가 됐든 바로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앞서 초반에 봤었던 그 인체 자연발화 영상들, 그 사례들에서 유증기가 그 피해자분의 주변에 있고 정전기가 일어났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 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럼 저희가 또 일상생활에서 뭐 조심해야 될 게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있었던 이런 발화 사건 중에 흥미로운 게 하나 있었는데요. 네. 치킨집에서 자연 발화가 일어난 적이 있었대요. 치킨집에서 그 기름으로 튀긴 다음에 튀김의 찌꺼기를 이제 계속 옆으로 아마 옮겨서 쌓아 넣겠죠. 네네. 그 부분의 온도가 올라가다가 발화점보다 높아져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불이 난 그런 사건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위험하다. 튀김을 하신 다음에 튀김 찌꺼기는 한 곳에 쌓아놓지 않는 걸로 아, 워낙 치킨집이 많잖아요. 요즘 그런 많죠. 일들이 흔하진 않은 흔하진 거죠. 않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 여러분들 매일 갖고 다니는 항상 필수템. 휴대폰. 그렇죠. 휴대폰. 네. 휴대폰을 다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휴대폰의 가장 그 중요한 물질 배터리. 배터리 중요하죠. 이 배터리에 이제 사용되는 것들이 이제 알칼리 금속들이 사용을 되고 네. 있거든요.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하는데 이 리튬이 알칼리 금속이라는 건데 이 알칼리 금속은 물과 만나거나 또는 가열하거나 어떤 충격을 받으면 이제 폭발을 하는 실제로 우리 많이 가지고 다니는 보조 배터리 네. 실제로 말레이시아에서 홍콩으로 가던 이제 비행기에서 보조 배터리가 폭발을 하면서 폭발을 당한 그 당시에 휴대를 하고 있던 그 승객은 왼쪽 팔하고 여러 군데 약간 20% 이상의 화상을 입었다고 그래요. 이런 사건 사고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를 이용할 때는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요.